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명씩 간단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인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교체 투입되었는데요. 이번 주 주중 챔스 4강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컨디션이 중요했죠. 이강인의 컨디션을 보기 좋은 경기였습니다. 이강인은 주로 오른쪽 윙어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강인이 단독 돌파도 좋긴 하지만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좋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과 같이 만들어가는 장면이 많습니다. 오늘 우풀백은 하키미였고 둘이 좋은 장면을 만든 게 많았습니다. 이강인에게 공이 오는 순간 하키미가 상대 수비 사이 공간으로 띄워주고 이강인은 바로 돌려내줍니다. 그때 하키미가 공을 받으러 출발하는 순간 상대 수비도 하키미를 커버하러 갑니다. 그때 붉은색으로 표시된 공간이 나죠. 이 공간은 슈팅도 바로 가능하고 위협적인 스루 패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눈치 빠르게 잘 움직였습니다. 하키미가 그 공을 이강인에게 주는 순간 이강인에게 두 명의 수비가 달라붙었습니다. 이강인이 이 두 명 상대로 잘 버텨주는 동안 음바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저 사이로 띄워줍니다. 그때 이강인이 수비 두 명 사이로 공을 내주면서 음바페에게 위협적인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이강인이 자신에게 한두 명을 끌어당겨도 공을 안 뺏기니 이런 좋은 장면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이런 플레이메이킹 능력에 있어서 움직임 좋은 하키미와 음바페를 살려줄 수 있죠. 원래도 파리의 공격진이 강하지만 이런 아기자기한 플레이 쪽으로는 이강인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도 있습니다. 하키미가 공을 잡고 있는 순간에 이강인이 공을 받는 척하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상대 수비도 당연히 이강인을 따라 나올 수밖에 없죠. 그때 이강인이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하면서 공간으로 쑥 들어갑니다. 자기가 수비를 끌어당겨 만든 공간을 10분 활용하는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이 공 잡고 있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프더블 움직임이 괜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키미가 준 공을 이강인은 받아냅니다. 하키미의 패스도 당연히 좋았죠. 이렇게 하키미랑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많은 이강인입니다. 또 이 공을 받는 순간이 아주 좋았는데 오른발 열면서 공을 받는 것과 동시에 돌아섭니다. 남들은 받기, 돌기 두 번에 나눠서 하지만 이강인은 받기와 돌기를 한 번에 하는 거죠. 당연히 다음 동작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물론 슈팅이 수비 맞고 약하게 흐르긴 했지만 이 장면에서도 공간 이해도와 기술적인 터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상당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강인의 어시스트 장면입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추가 시간 상황이고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슈크리니아르에게 공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하지만 슈크리니아르의 패스가 하키미에게 향하니까 바로 몸을 돌려 전방 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공이 반도 안 왔는데 뛰고 있죠. 패스에는 정보가 있습니다. 방향도 자기가 아니고 공의 속도도 내가 받을 것보다 빠르니까 이강인은 하키미 주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 시간에 빨리 공간으로 뛰는 거죠. 이런 눈치 같은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을 받을 곳이 없으니 측면까지 크게 돌아서 공을 받으러 오는 이강인입니다. 하키미는 이에 응해주고요. 측면에서 공을 잡은 순간 이강인의 시선을 보겠습니다. 계속 상대의 발 쪽에 눈이 가 있죠. 이 발이 둘 다 공중에 뜨거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순간 이강인은 상대를 제칠 타이밍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강인만의 타이밍을 만들어서 안쪽으로 접고 좋은 왼발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이 공을 라모스가 잘 꺾어내면서 극장골을 만듭니다. 물론 이강인의 크로스의 구질은 좋긴 했어도 골대랑 꽤 먼 지역에서의 헤딩이었고 공격수의 뒤쪽에서 날아오는 공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공이었지만 잘 마무리하는 라모스입니다. 오늘 이강인의 개인적인 컨디션을 보면 몸이 가벼워 보였고 기본적인 터치는 물론이고 공격적인 터치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시스트 때 패스가 하키미 쪽으로 가는 순간 바로 공간으로 뛰는 반응 속도를 보면 이강인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정도 몸놀림이면 4강전 선발도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고 아니더라도 교체로는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민재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더리에투와 교체되어서 출전했습니다.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왔고 다이어랑 호흡을 맞췄죠. 첫 패스는 엄청 좋지는 못했습니다. 압박당하는 상황에서 키미히 쪽으로 찔러줬는데 아쉽게도 좀 짧게 공이 흐르면서 키미히보다 상대 선수가 먼저 공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역습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은 툴이 됩니다. 넘어오는 공을 상대가 터치 못하게 몸으로 버티면서 막는 김민재입니다. 그리고 살짝 점프를 뛰면서 머리로 바로 파블로비치에게 내줍니다. 저는 아시안컵 때도 김민재가 이런 능력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머리로 단순히 걷어내는 게 아니라 헤딩이 바로 패스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 공을 잡은 파블로비치는 다시 돌아서서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이어가 후방에서 대기하면 김민재가 이렇게 앞쪽에 나가서 싸워
싸워주는 거죠. 다음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김민재의 눈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은쿵쿠가 안쪽에 마르무시에게 공을 줍니다. 그 순간 라르손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때 김민재가 마르무시와 라르손 둘 다 신경 써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김민재는 다른 선수에게 마르무시의 커버를 맡기고 자신은 라르손이 뛸 경로로 먼저 뜁니다. 수비는 때로 공 가진 선수보다는 공 없는 선수의 움직임을 잘 챙겨야 합니다. 둘 중에 누굴 막을지 눈치 싸움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능력이 이번 장면에선 빛을 발했던 김민재입니다. 먼저 뛰어간 덕에 김민재가 공을 잘 챙겨갑니다. 지금 이런 눈치는 어떻게 보면 선수의 컨디션과 비례하는데 이런 면을 보면 김민재의 폼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길목 차단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추가 시간 끝나기 30초 전쯤에 나온 장면인데 아무리 교체로 투입되었더라도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는 태도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민재는 일단 선수를 따라가는 반응 속도, 기본적인 1대1 디펜스도 좋았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 공이 없는 선수들을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을 뺏고 난 이후 상황이나 압박당할 때 패스가 종종 아쉬울 때는 있었죠. 이번 경기 더리우트가 부상을 입으면서 주중 챔스 4강에서 김민재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김민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오늘 황희찬은 쿠냐와 함께 투톱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희찬은 정통 공격수라기보단 윙포워드 느낌이기 때문에 사이드 플레이도 익숙하죠. 역습 시에 가운데 멍하니 있기보단 사이드의 넓은 공간 쪽으로 띄워주면서 우리 팀의 공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또 상대의 뒷공간을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냥 일자로 뛰면 오프사이드에 걸리니까 한번 뒤로 빠졌다가 전방 쪽으로 띄워줍니다. 이에 맞춰서 르미나도 아주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공을 받은 황희찬이 아주 좋은 슈팅을 해보지만 아쉽게 상대 키퍼가 깔끔한 선방을 해냅니다. 황희찬의 골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황희찬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언제든 쿠냐에게 공을 받고 뛰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몸을 열어놓고 뒷걸음질했기 때문에 이렇게 퍼스트 터치할 때 몸을 열어놓고 받을 수 있었죠. 황희찬이 먼저 헛다리 한번 하고 왼쪽으로 치니까 수비가 뒤늦게 따라옵니다. 먼저 밸런스 싸움을 거는 황희찬입니다. 그리고 황희찬이 왼발 킥을 하는 자세를 취하니까 수비는 그 킥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발이 나갈 수밖에 없죠. 이때 황희찬이 왼발로 접으면서 편한 오른발 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황희찬은 동작이 워낙 커서 상대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했는데 굴절되면서 득점을 성공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꿀맛을 보는 황희찬입니다. 공을 받기 전 사전 동작과 상대를 접기로 제치는 이런 플레이는 상당히 높은 클래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번 주말입니다. 이강인, 김민재의 챔피언스 리그 활약을 기대하고 황희찬의 건강한 몸 상태를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